자, 방금 설명드렸던 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설명드렸고요. 시험은 이거보다 조금 복잡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구조 설명드린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배치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항별 탭에 있는 내용도 다루셔야 되고, 그래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소소하게 좀 많습니다. 좀 제법 됩니다. 그거 다 알고 계셔야 되면 그런 내용을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전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분석, 실습해 보시고. 자, 파일을 그래서 파일 하나 열 겁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일관, 스프레드시트, 이론,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찾으시고. 이렇게 노란색의 보안 경고 창이라고 됩니다. 이런 게 보이시는 분들은 컨텐츠 사용이라 눌러주시고, 일단 그 문제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 저희들은 방금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셨냐면, 시트상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용했거든요. 시트상에 있는 데이터를. 그런데 크마 1급 시험에서는 이 원본이 되는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특정 파일에 있습니다. 특정 파일에. 그래서 액세스라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쓸 거고요. 액세스는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은 잘 아시죠? 종류별로 교재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 뭐죠? 메모장에 작업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장하는 파일이 텍스트 문서 텍스트 파일입니다. txt. 이걸 저장하실 때 txt 방식으로 이 메모장의 내용을 txt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기본값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CSV라고 하는 CSV랑 그냥 이것도 이제 메모장에서 보통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 굳이 뭐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CSV 그냥 이런 것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자, 디테일하게 보면, 저 네 가지 파일을 불러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게 크말 1급 시험입니다. 크말 2급은 방금처럼 시트상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요. 크말 1급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서. 그래서 방법들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의 차이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기능적으로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뭐 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셔가지고 채워 넣으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다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수식 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가 처음 다루는 부분일 수도 있다 보니 익숙치 않은 부분이다 보니 조금 서툴다는 것 뿐이지 다 시간만 주면 어디 그 기능들 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설명 한번 듣고 나면.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더 깨끗한 파일 가지고 다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외부 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행사 HTTP. 자, 파일명 HTTP 우리 액세스하면 익숙해질 파일명이긴 한데 어쨌든 액세스 파일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외부 데이터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지고 여기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의 프로그램 화면의 창의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명령들이 아마 제가 학대를 하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이즈가. 그런데 아마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수업 들으세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요게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는 아이콘입니다.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이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스페이시트 이론 온 김에 그냥 갈게요. 행사 HCDB 요 아이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열기. 그럼 열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라는 형태 있잖아요. 즉 데이터베이스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형태로 가져올 건지 아니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지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새 워크시트 할게요.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안 하고 여기 지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자료를 그냥 피벗 테이블을 아직 잘 모르 그냥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아직 파일을 직접 열지 않았기 때문에 비고부터 홀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그 우리 아직 열어보진 않았지만 그 모든 필드명이 다 나온다고. 근데 저희들 그 두 번째 삼각형을 내용을 읽어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형식 표시하시오. 이 방식을 쓰면 틀렸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틀리냐 맞냐에 대해서는 출제하는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액세스 파일을 가져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풀이를 할 때 이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지금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시트 없애버리시든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삭제하세요. 시트 삭제.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액세스 파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데 지금 처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그림에 있는 필드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할 때는 항상 그림을 가지고 보고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기능 중에 액세스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내용만 가져올 겁니다. 그게 무슨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오냐면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퀄이라는 기능. 이 가져오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데이터 원본 선택을 해서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걸? 액세스
왔나 내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액세스 파일을 다르게 부르면 엑셀은 통합문서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C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항목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을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 가면 뭐 100에 99번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치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라고 그 위치가. 그래서 행사 ACCDB 파일명 다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 다 보이세요? 여기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복습하시거나 하실 때 보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날려주세요. 제가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보여드릴까요? 자, 혹시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순서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도 그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이 데이터가 있다고. 물론 그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자, 그래서 C 드라이브. 집에서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유즈 폴드. 우리가 컴퓨터 접속할 때 사용할 때 계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을 수도 있고. 유즈. 그러면 아마 지금 여기 앉은 자리 다 그린 보이시죠? 그린 폴드. 이게 그린이라는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이라는 표현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합쳐서 계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 그린.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다큐먼츠라는 폴더 보이세요? 다큐먼츠. 이게 문서 폴더입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오후, 1급이라는 폴더명 보이세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일관 스페셜리스트 더블 클릭. 이론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파일명 나타나 보이시죠? 혹시나, 원래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혹시 간혹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간혹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찾아서 쓰시고요. 시험장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파일명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액세스 파일명 ACCDB 행사 선택하시고 확인. 이 파일을 열겠다. 자, 이 녀석은 자 그러면 열 때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라는 용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처음 용어 설명드릴 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목록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즉 테이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테이블의 이름이 뭐냐면 데이터 덩어리 이름이 본명이 이름이 뭐냐면 행사 일정이라는 데이터 덩어리 이름이라고. 그리고 플러스는 뭐죠? 우리 엑셀 프로그램 쓰실 때 플러스는 학대 학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내용이 나타나죠. 저게 뭐냐면 필드명 열입니다. 필드명. 필드.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우리는 이제 필요한 내용만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삼각형으로 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건 피벗 테이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과물의 레이아웃, 즉 형태는 요게 뭘 의미하냐면 필드 배치를 이야기합니다. 필드 배치, 레이아웃이라는 게 레이아웃 형태는 그림과 같이. 제가 단어 하나 빠뜨렸네요. 다시 한번 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그림과 같이. 그럼 그림의 시작 위치. 그러면 시작 위치,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와 그 다음에 레이아웃, 즉 필드의 배치 상태는 그림을 보고 알아서 하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항상 요약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분합처럼 그림을 줍니다. 그림을 보고 그림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표를 만드니까 이 요약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뭐가 있는지 위쪽에 뭐가 있는지, 즉 행에 어떤 필드가 있는지 열에 어떤 필드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편에 최대한 그림을 활용하니까 행사 1이라는 필드명이 있네요. 자, 선택 가운데 오른쪽으로 이동 단축 클릭. 그 다음에 그 숫자 값 이쪽에 요약값 이쪽에 행사 내용이 보이네요. 행사 내용 선택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 또 기본적으로 이제 요약값이 그러면 여기 평균 인원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평균이라는 건 요약값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드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인원 필드의 평균이라는 거니까 인원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인원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혹시나 실수로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하셨다. 빼야죠. 선택 왼쪽으로 이동.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이렇게 문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엑세스 파일 가져와서 그냥 하면 세팅 이렇게 다 가져와서 세팅하면 참 좋겠는데 뭐 그게 아니다 보니 요렇게. 자, 다음 필트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우리 어제 배웠던 자동 필트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렬입니다. 뭐 첫째 기준, 둘째 기준, 뭐 다음 기준, 마지막 기준에서 1차, 2차, 3차 정렬 뭐 이런 건데 여기도 특별한 문제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그럼 이제 엑세스에 있는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엑셀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야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으니 자, 엑셀로 되돌리기 마침 집에서 정말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으니까 결과는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그다음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방금 두 번째 삼각형에서 뭐라 그랬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그림을 참조했죠.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죠?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라고요? 여기. 응?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 1시트에 B 셀 클릭. 그러면 여기 B2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빈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있겠죠. 왜- 자, 그다음 이제 배치는 그림에 약간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 1을 행에다가 필드를 행에다 배치하시고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림과 같이 되는데 그림은 결과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삼각형 검정색 삼각형 내용을 다 풀이가 끝나야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5개를 완벽하게 풀어야만 그림같이 나옵니다. 자, 일단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행사 내용 필드를 열. 그리고 아까 인원이라는 필드가 값, 세배치. 그런데 숫자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나 보군요. 그래서 합계가 먼저 나오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합계가 아니고 아까 평균이었잖아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합계 인원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누르시고 값 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 확인. 그럼 이렇게. 자, 일단 자, 세 번째 삼각형 갑니다. 행사이랑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자 그룹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부분합할 때 나왔죠. 여기도 또 그룹이랑 그냥 같은 자료 이렇게 묻겠다. 행과 총합계표는 표시. 자 일단 그러면 반만 해결할게요. 일단 자 방금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그랬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니까 작업의 단위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해야 될 필드명이 뭐라고요? 행사 1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입니다. 아, 잠깐만요. 혹시 위치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B2였는데 뭐 C4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합니다. 분석 탭에 동작 피벗 테이블 이동. 이게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아니고 잘못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셔야겠죠. 피벗 테이블 이동.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이미지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확인. 하면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피벗 테이블 이동. 그리고 B2 확인.
그래서 위치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피벗 테이블상에 셀 포인트,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해당 필드명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어디에? 분석, 활성 필드, 활성 필드. 이 활성 필드라는 용어를 선택 필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셀 포인트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뀐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셔야 되는데, 뭐,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다룰 건데,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다 전달해 준다 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게 다 생각이 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 시간에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제 좀 더 디테일해 주시고, 오늘 크게 보세요, 크게. 그래서 디자인 탭에는 모양을 바꾸는,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모양과 관련 있는 기능들이. 그 외에 나머지는 분석에 가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찾으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씩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분석, 활성 필드, 선택 필드 확인하시고, 행사일 필드잖아요. 근데 행사일 필드는 사실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연분기 이상한 이름이 이렇게 나오군요. 그 밑에 여기 행해 보니까 행사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단.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본 적이 없잖아요. 행사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행사 일 필드 명만 가지고 유출을 할 수는 있죠. 저 녀석이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데이터의 모양새가. 응? 연 대시 1, 월 대시 1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날짜 데이터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연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연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같은 연도끼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게 뭡니까?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이 뭉쳐놓는다. 그게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 지금 2016 버전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날짜 데이터를 필드에다가 필드를 집어넣으면 가지도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룹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룹의 형태가 그림과 비교해서 그룹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일 필드에 물론 지금 연이지만 오른쪽에 그룹이라는 기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그룹은 해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펼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짜는 연월일로 되어 있고 또 분기라는 단위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묶었는데 이렇게 묶었고 이렇게 묶었고 이렇게 같은 월끼리 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줄이면 뭐 사라지겠죠. 이렇게 표시 숨기기. 그러면 이 형태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룹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 녀석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마 원본값도 되돌아갈 거고 연 대시 월 대시 일로.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선택되어 있는 필드가 행사일 필드인 거 문제의 행사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준다. 행사일 필드인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룹에 보시면 그룹이라는 데 보시면 그룹 필드라는 명령에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또는 날짜 필드를 그룹합니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클릭 하시면 여기 시작값 자동으로 인식. 현재 필드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시작값, 즉 최소값을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인식, 끝값 자동으로 인식, 최대값을 이야기합니다. 날짜는 데이터는 이면에 뭐 숫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그룹하는 단위, 묶어야 될 단위는 월 단위로 묶여. 그리고 확인.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월 단위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룹 해제, 그룹 시키는 거. 물론 추가로 설명 더 해드릴게요. 조금만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삼각형의 거기 세 번째 줄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는 부분이 있죠. 자, 표시 숨기기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이건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표시 숨기기니까 이건 모양을 이야기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아마 디자인 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에 총합계 보이세요? 행의 총합, 행의 총합계. 해제, 숨기기. 그러면 여기 요 양쪽에 있던 총합계 부분. 그다음에 총합계 설정, 표시. 이렇게. 그다음에 행렬 총합계 설정. 그러면 행 쪽만.
열 쪽은 없죠.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러면 열만 행은 없죠. 자, 그래서 문제에 저희들은 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행의 총합계만 표시. 설정. 그럼 이렇게만 나와야 되겠네요. 그 일단 비슷하게 뭔가 맞춰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삼각형 인원 필드는 자, 인원 필드. 자, 분석 탭에 가서 활성 필드, 선택 필드가 인원 필드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동하셔가지고 셀 선택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평균 인원 보이시죠? 이게 인원 필드입니다. 표시 형식 값필드 설정은 셀스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지정하죠. 그림과 같이. 또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네. 자,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여기 어찌됐든 피벗 테이블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안에 표시 형식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표시 형식 또 나오네요. 표시 형식이 수업을 한 지금 8번, 8일차 수업하고 있는데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 너무나 자주 나온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빨리 정리하세요. 예? 다음 주에 다른 내용 설명드릴 겁니다. 추가로. 자, 그러면 여기에 죄송합니다.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밖에서 여기서 설정하셔도 되긴 한데 일단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없죠?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여기. 일단 화면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화면에 안 보니까 다른 데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어, 활성 필드 인원인가 확인하시고 밑에 보면 선택되어져 있는 활성 필드 선택 필드에 구체적인 값 설정을 하겠다. 이거 값 필드 설정이라고 방금 열어서 보셨죠? 평균 계산하실 때. 그럼 밑으로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단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클릭. 그러면 셀 서식 작업창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문제 있었죠? 숫자 범주의 친절하게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자, 그림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네 자리에 콤마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건 그냥 내버려 둡시다. 뭐 체크한다고 크게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명확하죠. 정수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영어로 그대로 세팅해야 되겠네요. 밑에 음수 부분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까 이건 뭐라고요? 기본값, 기본값. 확인, 확인. 하면 이렇게 이제 대충 맞춰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다섯 번째.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자,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자, 화면 보세요. 스타일은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식들의 모음, 스타일. 요즘 스타일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어느 모임에 갈 때, 학교 다닐 때 입고 다녔던 패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스타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뭐 옷들을 이렇게 조합시켜서 입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통적으로 뭔가 표시가 나면 그게 여러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기존 서식들의 모음. 그러면 모양새를, 서식들의 모음이니까 모양새를 꾸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탭에 있겠죠.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 자세히 단추 목록을 펼치시면 밝게 영역, 보통 영역, 어둡게 영역들이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아마 있던 값이 목록의 값이 피벗 스타일 밝게 15네요. 그럼 밝게라는 영역이어서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1, 없음, 1, 2, 7, 14, 15.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15. 자, 그 다음. 자, 스타일은 기본 생각이 이제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기성복.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 기성복이 내 몸에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수순해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에 대한 서식들을 조정해서 쓰겠다. 왼쪽 편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좀 눈에 좀 명확하게 좀 들어오게 위해서 잠깐만요. 이거 스타일 다른 것 좀 선택할게요. 밑에 보통에 있는 거, 보통 영역에 첫 줄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거 바꿀게요. 네, 옵션 설명드리고 나서.
자, 이 행머리 걸 서식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뭔가 변화가 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열머리 걸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줄무늬 행을 적용하겠다, 적용. 이건 이제 스타일 선택함에 따라서 줄이 나올 수도 있고 면이 칠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줄무늬 열, 뭔가 뭐 변하는 거 보이시죠? 뭐 그렇다는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자, 우리 여기 정확한 값이 뭐였냐면 아까 15였죠. 피벗 스타일 밝게 15로 다시 돌리시고, 자, 이제 문제 내용 마무리할게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행머리걸, 열머리걸, 줄무늬 열을 지정하고, 그러면 행머리걸 체크, 열머리걸 체크, 줄무늬 열 체크. 여기 아까 스타일에 따라 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면이 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에 따라. 그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끝. 자, 그다음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럼 비교해서 마지막 풀이가 다 끝나고 나면 그림과 비교해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이상 없어요? 저장.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5개 중에 내가 풀이가 안 된 게 한 개쯤 있는데요. 그러면 몇 점 나오냐? 이게 피벗 테이블 문제가 총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총 10점짜리 문제라고 그냥. 그러면 내가 5개의 삼각형 중에 4개만 하고 한 개 못했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 나가냐고요? 8점 아닙니다. 빵점 나갑니다. 왜? 그림 밑에 참고 표시 읽어보세요. 보세요. 작업 완성된 그림이며 부분 점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미칩니다, 이제. 모두 다 맞추셔야 10점을 가져가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 계산 잘못하시면 나는 몇 개 맞췄는데 몇 점? 아니요. 그렇게 거기서 계산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 읽어보시면 그래서 잠깐만 요 설명드리고 싶게요. 다시 또 231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요제 죄송합니다. 231페이지 맞죠? 거기 문제를 보시면 문제 형태를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죠? 문제에. 그런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각각 다 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자, 가면 문제 1번의 기본 작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제가. 1-1에 뭐, 1-2에 뭐, 1-3에 어떤 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계산 작업, 문제 이 계산 작업도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 안 했다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 수식, 즉 중첩함수, 일반 중첩함수 문제 2개, 배열 수식 문제 2개,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라 해서 우리 아직 안 배웠던 문제 1개, 총 그렇게 해서 5개 나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에 가시면 분석 작업 1은 무조건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석 작업 2 문제는 문제의 절반은 유효성 검사가 무조건 나오고요. 그 외에 우리 배웠던 거 있죠. 통합, 부분합, 정렬,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죄송합니다. 피벗 테이블이 아니고 저기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자동 필터. 이런 것들 4-5개 중에 한 개가 그 유효성 검사 밑에 추가되어서 나옵니다. 문제 구성이. 그러니까 어느 게 나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삼각형이죠.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된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삼각형 들어간 거. 그 다음, 자, 4분의 1번이 뭡니까? 차트 문제죠. 뭐 차트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1, 2, 3, 4, 5 보이세요? 233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 문제 안에 보시면 기타 작업 문제에 차트 문제인데 동그라미 1, 2, 3, 4, 5 보이세요? 그건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각 2점이고요. 문제.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시 또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럼 동그라미 단위로 점수 배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1번 맞추고 2번 틀렸다. 그러면 아마 총 10점 중에 각 5점이니까 동그라미 각 5점이니까 5점씩은 확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점수 배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주어진 배점을 다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잘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 구성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딱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
50페이지인데, 자, 잠깐만요. 우리, 죄송한데 좀 5분 일찍 좀 쉴게요. 왜냐면 이게 5분 이상 걸릴 문제 같아서. 자, 35분부터 진행할게요. 35분부터.